자, 오늘은 신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신사일주를 어떤 것이랑 비교를 할 거냐, 경호일주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경금은 미완성이라고 하고요, 신금은 완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미완성이다 보니까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수와 화인데, 특히 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열을 가지고 있는 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구조에 잘 부합하는 경금이 되겠죠. 자, 반면에 신금일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간 중에서 가장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인 거고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화를 필요로 하더라도 얘는 빛의 형태, 신금을 잘 드러내서 포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조명의 형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형태가 필요하다. 미완성이니까 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재료가 아니라 뭔가 만들어진 하나의 완성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호일주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원단 같은 거고요. 오화 정관이 들어오면은 특정 대상한테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맞춤복이 경호일주다. 물상으로 치면은 경호일주는 맞춤복인 거예요. 특정 대상한테만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사일주는요, 이미 만들어져서 나왔잖아요. 진열해 놓으면 알아서 팔리겠네요. 공산품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신사일주를 기성복이다 라고 물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정관을 일지에 깔고 있더라도 작용하는 게 조금 다르죠. 경금은 특정 누군가한테만 맞는 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호일주 여자다. 일지의 정관이니까 그게 남편일 텐데 그 정관이 어떻다? 나한테만 꼭 맞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경호일주라면은. 자, 그러면 신사일주는 어때요? 누구한테나 맞는 빛 같은 정관이니까 어때요? 나한테도 좋은 남편이지만 충분히 남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일지에 있는 정관으로 공무원을 한다. 경호일주는 어때요? 나만 할 수 있는 공직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는 나만을 위한 자리처럼 되어 있어요. 정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신사일주는 어때요? 누가 앉아도 그 자리에서 직을 수행할 수 있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경호일주와 신사일주는 해당 자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달라요. 경호일주가 훨씬 더 전문적인 경우, 처음에 시작은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 훨씬 더 특화된다는 소리이고요. 이는 수가 있을 경우에 더더욱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죠. 경호일주는 다른 자리,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신사일주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보직 변경이 자주 일어나더라도 금방 그 자리에 적응을 해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신사일주의 사 중에는요, 겁재인 경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면은 나의 관, 나의 직, 나의 자리, 나의 권위를 이용해서 겁재를 통제하고 다루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겁재가 오히려 내 자리를 위협하고 경쟁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겠죠. 긍정적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사주의 구조를 물론 파악해야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경금이 투관이 되었냐 아니냐의 유무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사주에 경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경금이 이 사화의 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화로부터 힘을 얻어서 오히려 더 나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절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비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유금을 가지게 되면은 정관을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끌어다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겁재를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천간에 수가 있다 이러면은 겁재가 튀어나와 있더라도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겠죠. 신사일주는 빛으로 되어 있는 정관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규칙을 타인한테 강요합니다. 겁재를 통제하는 정관이니까 타인에게 내 규칙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센 게 신사일주예요. 화로 잘 드러나 있으니까 잘난 척도 잘하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일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목이 발달했다면 목생화가 되니까 굳이 내가 잘난 척 하지 않아도 잘난 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주의 목을 봤을 때 신사일주는 실속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목을 보지 못한 신사일주라고 한다면은 화를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생색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형태로 된다. 고집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윗사람이라던가 직장 상사라던가 조직 생활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고요. 이건 누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 또는 재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잘하는 일주 중에 하나가 신사일주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식상이 강하다던가 아니면 겁재가 너무 왕하다던가 뭔가 이렇게 화가 제대로 투과되지 않았는데 뭐 설기가 심하다, 그래서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주 중에 하나가 신사일주입니다. 당연히 이런 신사일주가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화 옆에 오화 같은 게 있어서 화가 열성으로 확 돌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민감해져요. 결국에는 이 화가 다시 신금을 녹여서 이미 나는 완성이 됐고 더 이상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열성으로 변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명이라면은 남편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미 화장을 끝냈는데 화장이 왜 그러냐고 타박하는 거랑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에 강한 수를 동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오랜만에 뽑습니다.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기축일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기축일주가 나왔어.